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무등의 아침 윤주성입니다. 먼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인철입니다. 네, 먼저 출마를 결심한 이유부터 여쭤볼까요? 다 아시겠죠?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열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경제 측면에서 보면 1.4%로 지난해 추락을 했고요. 애교 측면에서 보면 굴종애교라고 해서 국민의 자존심은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광주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광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고 특히 이민화 사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침체되고 있는데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측으로만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역 공약 발표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호남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바꿔보겠다라는 의지에서 출마 결심을 했습니다. 네, 최근 대한민국 정상화와 광주 지역 경제 발전 그리고 부자 서구 만들기를 목표로 세계 분야 15개의 정책을 발표하셨죠. 주요 네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대한민국 정상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검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 정권 교체,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부자 감세, 그다음에 민생 예산은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측면이 크고요. 그다음 우리 광주시로 보면 광주 국비 예산이 지금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3조 원대에서 조속한 시기에 4조 원대를 끌어올려서 4차 산업 AI 중심 도시로 완벽하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구만 본다고 하면 빛고울 테크노밸리라고 해서 지금 상무 도심 융합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상무 테크노밸리로 조속히 육성해서 지금 서구에 1만여 개의 일자리를 좀 창출할 수 있으면 좋겠고 양동시장이라든지 주변 광주천을 자연화시켜서 이런 것들을 광주의 시민들이 편히 쉴 수도 있고 편의시설들을 확충해 나가고 그다음에 경로당 보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가 점심시간입니다. 점심 먹는 날. 그런데 지금 5일을 다 못 주고 하루 먹는 데도 있고 3일 먹는 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편안하게 점심 드시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소소한 공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공약 가운데 당선이 되면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 하는 공약은 뭐가 있을까요? 다 지켜야 되겠죠. 네, 다 지켜야 되겠지만 그게 이제 우선순위로 따져보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광주가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심 융합 특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조속히 완성을 해가지고 빛고울 테크노밸리처럼 저 판교의 테크노밸리 기억나실 겁니다. 서울 가시다 보면 이런 것들을처럼 우리 광주도 그런 테크노밸리를 완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동과 주변의 그 광주천 주변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거기에 시민 편의 시설을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양동도 좀 현대화시켜서 양동이 좀 활성화될 수 있어서 도심 우리 저 상무지구하고 우리 양동 구도심하고 서구 각 지역만 본다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은 어떻게 제시하시겠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소스가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따오거나 두 번째는 민간 기업의 투자 유치를 해오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20여 년을 중앙정부에서 쭉 근무를 했습니다. 그것도 주로 예산실에서 많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국비 따오는 데는 그 길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국비를 최대한 끌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앙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쌓아놓은 각종 민간과의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기업 유치도 충분히 해오겠습니다. 네. 현역인 송갑석 예비후보는 이제 3선 도전인데요. 송갑석 후보의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송갑석 의원님은 우리 집 80년대 586 세대로서 민주화 과정에서 전대협 의장으로서 민주화에 충분히 공헌을 많이 해왔고요.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공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전 노력을 해왔던 것 등, 그다음에 의정 대상을 받았던 것들은 높이 평가합니다. 네,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네. 네. 이번에는 이제 후보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을 견제해야 하는 야당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은데요. 네네. 후보께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현 정부를 어떻게 견제하실지 그리고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를 우리 시민들도 국민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검찰을 앞세워서 국민들은 없는 아나무인 무능 정권입니다. 그러나 검찰을 앞세워서 하는 방법, 이 방법에 너무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도 대응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80년대에 민주화 과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주로 우리가 길거리에 돌로 싸웠습니다. 시위 나가서. 그러나 지금은 논리로 싸워야 되고 무장된 전문가들이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고 봅니다. 20여 년 동안 싸워온 중앙정부에서 싸워온 전문성을 이용해서 그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서 싸워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대 후보 측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후보께서 부시장 재직 시절이었던 민선 7기에 광주시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AI 사업은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 광역시도에서 사업을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만의 차별화된 AI 산업 육성 전략은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당시에 AI 융복합 단지를 저희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가져올 때만 해도 저희는 그렇게 큰 각광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난립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 7기 동안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AI 융복합 단지라고 그래서 슈퍼컴을 들여오고 하는 인프라 구축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소소하게 자동차 분야라든지 헬스케어 부분에 같이 했습니다마는 인프라 구축에 훨씬 더 주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광주시가 명실상부하게 AI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실증 도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에서든 AI가 실증을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기본 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 계획대로 빨리 수립해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공천 논란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네네. 놓고 공천 갈등 때문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당선이 된다면 지지율 회복 방안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반드시 공천 갈등만 그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공천 과정에서는 당연히 공천도 일종의 인사 개혁 과정이기 때문에 개혁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지지율 하락은 일시적 현상으로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정권 심판론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정권 심판론으로 공천이 일단되면 다시 지지율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요. 제가 된다고 하면 결국 청송 승리를 통해서 민생 회복에 주력한다면 지지율이나 정권 교체에는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일요일부터 이제 경선이 시작되는데요. 서구갑 네네. 민주당 후보로 왜 조인철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정권 심판론이 강하고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야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윤 정권에 맞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부터 일치 단결해야 되고요. 일치 단결할 수 있는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이 돼서 단결할 수 있는 조인철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광주 발전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가장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조인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송갑석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 간단하게 20초 정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경선 과정은 우리 민주당 동지들 간의 경쟁입니다. 우리 적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선이 끝나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온 팀이 돼야 될 우리 동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경선 과정을 잘 치러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였습니다.